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음성군에 위치한 한독의학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길, 정원에 버티고 서 있는 약을 만들고 있는 사자산이 먼저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자 동양과 서양의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5분의 의학자 사진이 한독의학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직접 맞이해 줍니다. 이곳 한독의학 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전시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첫 번째 도구들인데요. 약재들은 대부분 말려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말려진 약재들을 모아서 갈아서 빻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는 달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한 첫 번째 도구, 가는 도구들이에요. 보통 약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사실 연자는 맷돌 연자예요. 그래서 약 맷돌이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맷돌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약연기류들은 맷돌, 약맷돌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가는 형태들은 약연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옛날 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도 독특하고 또 나름 예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약을 만들던 도구들이 이채롭고 신기합니다. 가는 도구, 그죠? 연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되게 종류도 다양하게 있긴 있고, 그런데, 근데 어떤 재료들이었길래 약을 만드는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었길래 이렇게 갈고, 이렇게 했던 건지. 네, 약재는 동물, 식물, 광물 3가지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동물성 약재는 녹용처럼 동물과 관련된 부산물들이 있고 식물성 약재가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뿌리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 열매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광물성 재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기원은 중국 한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 유물들도 삼국시대 유물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다양한 약재 도구들. 그런데 이것은 저울인데 저울 역시 약을 만들던 주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약재를 갈고 나서는 약효를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달이는, 끓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여기 앞쪽에 약 저울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저울의 형태가 작은 거, 큰 거, 또 휴대하기 좋은 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약재들은 대부분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것들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들이 다양한 크기의 저울들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다양한 도구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철이며 돌 또는 도자기 등 약을 만들던 도구들의 재료 또한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다리는 도구들이 지금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저기 이게 적혀 있어요. 약탕기의 형태에 따라서 조두, 그다음에 약탕관, 약탕기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약 다리는 솥이겠죠, 그죠? 솥의 종류를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그게 보면 다리가 달려 있으면 초두, 다리가 없으면 조두, 주둥이가 있으면 약탕관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짜고 그죠? 그런 거죠. 네, 그거 이제 주둥이가 있는 약탕관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는 약틀이라고 하는데 그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감독님의 고향 강원도에 가면
이 왜 그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막국수 만드는 그 국수 만드는 분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분틀이랑 유사한 원리가 맞긴 한데 네. 약틀이라는 도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다리고 나서 배보자기에 싸서 젓가락을 끼워서 짜는 행위를 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얻어지는 액체 형태로 된 탕약을 드실 수도 있지만 약을 자주 드시고 또 많이 해 드시는 집에서는 이렇게 생긴 약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액체를 걸렀는데요. 손잡이를 들고 달인 약을 위에 부으면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서 밑에 약 사발로 액체로 된 탕약이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약은 보통 환이나 고 또는 탕으로 만들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런 그릇들은 약을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때 약을 복용하기 위한 그릇들입니다. 약을 다 달여서 이제 마시게끔, 그죠?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지금 찻잔 모양의 크기의 그런 또 잔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젓가락도 있고 참 신기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중에서 딱 알 수 있는 건 그거 태국에 보면은 네. 차약을 들라 이러면서 전하 이러면서 그 사발 네. 그죠? 그 사발이 똑같은 게 지금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외에는 제가 또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그릇이랑 비교해 보면 훨씬 큰 것을 보실 수 있지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사약은 저 큰 사발로 2사발에서 3사발 정도. 실제로? 네, 그 정도 분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큰 마을이면 한 군데씩 있었던 병원과 약국을 겸했던 한의원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80년대생이라 제가 살면서 이런 형태로 된 한의원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들 관찰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그 한의학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죠?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허준 선생님. 네. 우리 드라마로도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져갖고 진짜 전 국민 그죠? 아직 네. 현재까지도 한의학 하면 허중. 네. 아무래도 동의보감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유명한 의학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책이에요. 동의보감 할 때 감자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데 감이라는 글자가 있는 책은 백과사전 정도의 무게를 가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책이 분량이 아주 많은 책이고 그 이전 시기에 나왔던 네. 한국과 중국의 의서들을 총망라한 책인데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린 이후 과정이 아니라 병이 걸리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병에 안 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 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책이 시작을 하고요. 병증에 있어서도 구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았는 데다가 또 부인편이랑 소아편을 통해서 여성 관련 질병 또 어린이 관련 질환 등도 다시 기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독의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의학 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볼 시간을 마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